이정환의 자가면역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 그러니까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이와 그 다음에 어떤 병들을 같이 앓고 있는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예후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어떤 그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세 번째가 되겠죠. 이 세 번째 부분은 그 얼마나 많은 관절을 침범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 손가락 몇 개랑 손목 정도에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그 손가락, 손목도 아프지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발가락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관절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의 개수가 적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제가 치료를 해보면 좀 예후가 좋은 편이고, 관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예후가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특정 관절들이 통증이 좀 심하고, 그 특정 관절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관절일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좀 더딘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발가락 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이게 그 환자분들이 잘 걷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잘 걷기를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운동이라던가 보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이라던가 허리, 고관절 이런 쪽도 같이 아파질 수가 있고, 자꾸 안 걷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어떤 몸의 대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는 치료를 할 때 그 어떤 그 발가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관절들이 안 좋을 경우에는 거기에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손가락이나 손목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발가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파버리면 아예 걷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포커스를 먼저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범한 관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치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다 집에서 쉬시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다 집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집에 가정에 계시더라도 가사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업무 강도와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과로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병 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당연히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서는 몇 년 동안 밤에 일을 하시다가 류마티스가 발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매일매일 뭐 야근이라던가 잔업에 좀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것 때문에 좀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류마티스가 면역계통의 질환인데, 이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사람이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면역계통은 더 예민해지게 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얘네들이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에 필요한 어떤 휴식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관절이 한번 아파지면 낫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병이 만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로를 하시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치료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양약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종류를 복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병의 경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실 때까지 대체적으로는 양약을 많이 드셔서 그 치료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뭐 바로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한방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양약을 많이 드시다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저한테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정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진통소염제라던가 가벼운 면역 억제 정도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테로이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면역 억제 생화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용을 어느 종류를 했고 얼마나 기간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이제 한방 치료를 해서 몸이 좋아지고 통증이 안정이 되고 이럴 때까지 어떤 예후나 경과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 좀 그 예후가 안 좋았던 경우들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고용량으로 오랫동안 복용을 하신 경우에는 참 치료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임상 경험상은 하루에 이제 5mg 이상으로 해서 이게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내성도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증상들이 더 고착화되고 만성화되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약을 오래 드셔서 또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고용량의 어떤 다른 양약들을 굉장히 많은 종류 복합해서 드시는 경우들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후가 좋지가 않았던 것 같고 치료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양약을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기간을 드셨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이 좀 그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치료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얼마나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본인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번 편 동영상에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발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과로라던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와 많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몸에 잘 맞는 어떤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발병 전으로 다시 한번 돌려놓을 수 있고 몸의 상태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충분히 또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잘 치료가 될 경우에는 거의 완치나 관해 상태에 가깝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첫 번째 나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질병을 같이 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침범한 관절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로나 뭐 업무량,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을 했는지, 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인 하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이 류마티스가 빨리 나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치료가 시간이 걸릴 것인지, 그리고 덜 심할 것인지 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과 또 연구 결과, 치료 결과가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 채널의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 하루라도 빨리 좀 쾌차하시고 좀 좋은 결과로 또 본인의 또 즐거운 삶과 열정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명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